주역 강독 43번째 시간 택청쾌 김주란입니다. 쾌는 뭘까요? 쾌상을 한번 볼까요? 쾌상을 보면 이게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딱 먼저 들어오잖아요. 생긴 게 양효가 5개가 밑에서부터 쫙 있고 마지막에 음효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벽 끝에 몰린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마지막 ipse 같은 느낌? 요거 하나만 딱 떨어지면 양천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쾌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남은 ipse, 이 젖은 ipse 들러붙어 있는 얘를 야멸차게 탁 띄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천지가 되는. 그래서 결단을 뜻하는 게 이제 쾌입니다. 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위에는 연못이잖아요. 택. 그리고 아래가 이제 하늘, 천이에요. 그래서 연못이 하늘까지 물이 차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물이 이렇게 차면 결국은 이제 둑이 터지듯이 물이 아래로 쫙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둑이 터지다. 이 쾌라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고요. 이 괴 앞에 뭐가 있었냐면 풍뢰 익괴가 있었어요.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풍하고 뢰, 그러니까 바람하고 우레는 서로를 증진시킨다고 해요. 바람이 불면 우레가 치게 되어 있고 우레가 치면 다시 바람이 몰아치는. 그래서 점점 뭔가가 더해지는 건데 막 점점 더해지다 보면 그게 결국엔 빵 터지는 그런 거라서 익계 뒤에는 쾌계로 받았다. 이렇게 서계전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예전에 이제 성현들께서는 어떤 윤리를 여기서 창안하셨는가?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지를 적시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아무리 많아도 위에 이렇게 있으면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터져 흘러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가닿으면 그게 이제 혜택이 만방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성현들은 이렇게 내가 가진 것, 복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록, 이것을 이제 아래에 미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괴사를 보겠습니다. 쾌, 양우 왕정, 부호유려, 고자읍, 분리즉융, 리유유왕. 그래서 쾌괴는 양우 왕정, 왕정에서 양 펼치고 드날리는 건데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게요. 왕정에서 드날리는 것이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호령하여 위험이 있음을 알게 한다. 자기 자신에서부터 고하되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이롭지 않으며 나아가는 것이 이롭다. 자, 그러면 이제 양우 왕정에서 왕정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왕의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장소, 뭐 재판정이든지 입니다. 왜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뭔가 판을 벌리느냐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지금은 아까 괴상이 되게 특징적이어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대세가 이제 이미 딱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해도 다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바른 길로 가야 돼. 여기서 할 일은 뭐냐? 그럼 하나 남은 이 음의 세력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의 잘잘못을 이제 따지는 일을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 때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올바름을 따지고 싶어도 때가 소인의 때라면 그런 걸 이제 주장했다가는 그 일이 성사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우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쾌계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부호라는 것이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은 바로 이제 이 음의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호령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유려. 이렇게 할 때 뭘 알리는 거냐?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의와 도를 실현하는 때 같지만 아니야. 우리에게는 아직 실현해야 될 도가 있어. 아직
위험이 있어 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이 재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처단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작지만 그것을 널리 알린다. 그래서 부호유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자읍. 이게 자읍, 읍으로부터잖아요. 근데 읍이 어디냐면 많이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적인 어떤 단위예요. 그 읍이 있고 조금 더 큰 단위들이 있고 뭐 성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교도 있고 외도 있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읍은 뭐 나의 직할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나를 가리키기도 해요. 나 자신으로부터 먼저 그걸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이거를 지금 처단할 때 사실은 이거는 이 얘기는 이제 뭐 사회 전체의 얘기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중국이란 중심부와 주변에 있는 이민족 이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역에서는 그거보다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어떤 불순한 욕망들 그것부터 먼저 보고 그걸 밝혀야 된다입니다. 자, 근데 쾌께는 양의 세력이 엄청 많고 지금 또 막 처단, 결단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좀 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한마디 경계를 합니다. 융은 무기거든요. 군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어떤 것을 하는 건 이롭지가 않다. 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양기를 이렇게까지 쓰는 건 마치 막 무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거다. 쾌는 그런 과도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결단은 하지만 이렇게 융까지 가는 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무력을 쓰는 것은 이롭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유유왕 이것은 아직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갈 바가 있다. 그래서 그 갈 바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구, 장우전지, 왕불승 위구. 초구는요. 발꿈치로 비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발꿈치가 원래 그 맨 아래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초구는 언제나 이 괴상 전체에서 아래에 있는 거니까요. 발꿈치 같죠? 그래서 발꿈치가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들썩들썩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장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나아갔는데 이기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부끄럽죠.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구는 발이 앞으로 이제 막 씩씩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나아가더라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허물이 된다라는 경계입니다. 쾌께는 양들이 이렇게 같이 무리를 이어서 전진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나가려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기가 쉽고 그 마음이 초구일 때 미숙할 때는 더더군다나 자기 제어가 잘 안 돼요. 이거 마치 10대나 20대 청년들이 언제나 앞장서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그런 거와 이 초구는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과도함이에요. 이것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를 보고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발만 먼저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예, 그래서 몸이 같이 나가고 마음과 몸이 같이 안 나갈 때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장우전지를 생각하실 때는 이러면 넘어진다.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조급함, 그리고 그 나이에서 오는 어떤 조급함, 그리고 약간 경험이 없음에서 오는 그런 미숙함, 이런 것들이 다 초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9위 척호, 모야, 유융, 물휼. 9위는 좀 달라요. 언제나 9위, 2효는 중도를 이제 얻은 자리잖아요. 그게 신중해요. 쾌깸데 결단의 때지만 2효는 신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역시 척,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호, 자기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9위는 2효는 밑에 있는 초효와 그리고 또 위에 있는 3효
요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또 2효는 언제나 5효하고 이렇게 또 연락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참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호, 널리 알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게 만드는 게 이 첫 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태도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비를 잘하겠죠. 아주 여러 가지 면모로. 만약에 혼자 대비를 한다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만 미리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이효는 굉장히 여러 위치에 있는 성격들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같이 그걸 알려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다방면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야유용. 밤이에요. 밤에 군사가 쳐들어왔어. 이거는 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군사가 그냥 쳐들어와도 위험하고 놀랍고 당황하게 되는데 다른 때도 아니고 밤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제일 큰 일이죠. 제일 당황하게 될 그런 상황인데도 구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준비를 아주 단단히 잘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래서 아주 아주 여유 있게 잘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게 구이입니다. 좋죠. 정희천 선생님은 요 효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때를 알고 형세를 잘 알아서 이걸 파악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 이게 역을 공부하는 우리의 큰 방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93. 장우규 유흉 독행우우 군자쾌쾌 약유유온 무구. 이 93효도 참 재밌어요. 이미지들이 좀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효거든요. 장우규 이거는 뭐냐면 규가 광대뼈 규자예요. 광대가 원래 톡 튀어나왔다 이러면 좀 어때 보이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광대가 좀 이렇게 센 사람들은 인상도 좀 약간 세 보이죠. 그리고 뭔가 말도 거침없이 잘할 것 같고 자기 주장도 좀 있을 것 같죠. 규라고 하는 건 얼굴 중에서도 가장 양기가 두드러진 부분이에요.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규가 장하다 이 말은 광대뼈가 좀 솟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흉해. 좀 세서요. 이제 쾌괴는 양기가 안 그래도 많은 때지만 구삼은 생각해 보시면 언제나 사묘는 하체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양이 플러스가 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제 물상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아래에서 제일 위에 있어요. 맨 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운데쯤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게 바로 광대뼈죠. 그래서 이 규가 이 9, 3의 어떤 얼굴로 따지자면 그 딱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보기가 싫은가 봐. 그래서 유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를 더 읽어보면 독행우우. 독행은 혼자 가는 거죠. 왜 혼자 갔을까? 광대뼈가 톡 튀어나왔어. 주장을 다른 사람보다 선명하게. 독행이란 말이랑 좀 맞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93은 이 자신감이 넘치고 게다가 이제 더 보자면 상응하는 효가 있죠. 이제 상효, 상육효와 이제 서로 상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효들은 같은 다 양이기 때문에 이제 정응 관계가 아니니까 사실 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친구인 거지, 담백한. 그런데 음양은 어때요? 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심이 개입하기가 쉬워요. 뭐 다른 효에서는 뭐 군자의 좋은 배필처럼 이제 굉장히 좋은 좋은 신하와 좋은 군주 뭐 이런 때도 있고 한데요. 쾌괴에서만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93효가 내가 처단하겠어 라고 튀어나갔다면 이거는 약간의 그 자기 공명을 자랑하고 싶은 사심이고요. 그렇게 튀어나갔는데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어. 적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아예 그 전에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내적인 끌림이 있어서 자기가 나섰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독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서서 어떻게 됐냐면 음양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비가 됐네. 서로 감흥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처단해야 될 시기, 결단해야 될 시기인데 떼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3 자체가 원래 그렇게 막 마음을 아예 먹고 그렇게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뒤를 읽어보면.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감흥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쾌쾌 결단을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담백한 마음을 가지고 딱 끊어내는 것보다 이미 젖은 뒤에 근데 결단을 어쨌든 했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했는지가 이어서 나와요. 약유유온. 마치 젖은 듯. 아, 젖었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근데 젖은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유온,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젖어드는 게 아니고 젖었다는 걸 느낀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야? 그리고 탁 띄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허물이 얻게 된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아마 이제 읽으시면 아마 이렇게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뭔가를 이제 저질렀다가 후회하고 그래서 중간에 딱 정신 차리고 요런 경험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재밌죠? 구사 둔무부 기행차저 견양회망 문헌불신. 요것도 재밌어요. 구사는 둔무부, 이게 엉덩이거든요. 엉덩이에 살이 없어요. 말랐나 봐요. 살이 없으신 분들은 알 텐데 살이 없으신 분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요 엉덩이가 아파요. 근데 살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 앉아도 편하네요. 자체 쿠션 같은 건데요. 근데 이 분은 이제 구사는 엉덩이가 살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 말은 앉은 자리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처지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리가 편치 않을 때가 있죠. 그건 뭐냐? 자기가 그 일에 안 맞는 거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건 아니면 뭐가 이렇게 뭐 어째서건 간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어나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행차죠. 나가려고 그랬는데 망설여져. 야, 이건 뭐냐? 있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 구사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5개의 양들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잖아요. 뭐가 문제겠어? 그냥 나머지 하나 있는 음만 떨쳐내면 되지? 알고 봤더니 이렇게 다들 각자의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얘는 미숙해서 설쳐, 이효는 잘했어요. 신중했죠. 그 대신 양효 같진 좀 않았어요. 사묘는 어땠어요? 사묘는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중불나게 나갔다가 약간 이제 마음까지 흔들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구사는 양효 같은데도 얘는 뭔가 불편해. 왜 불편한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양의 자리인데 양의 자질을 갖고 있는데 위치가요. 이제 음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내가 양인가 음인가 하는 갈등이 좀 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좀 있는 애가 구사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양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행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확 해버리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할까 말까 하면 에너지 낭비가 좀 많잖아요. 얘가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강건하지 못해요. 쾌쾌치고 그래서 이제 이러지 않고 마치 양을 이제 이끄는 것 같이 자기가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찾을 수만 있다면 사실 구효니까요. 할 수 있거든요. 그 후회가 없어져요. 그러나 전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어도 문헌 그 말을 믿고 따르지 못할 것이다. 듣기는 듣는데 들어도 그 말대로 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구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이 없고 불안한 처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나? 못할 것 같아. 자꾸 망설이기만 하고 많아 봐요. 그래서 말은 듣지만 그 말을 믿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다. 이게 구사입니다. 구사도 남 같지가 않습니다. 공자님은 이 구사를 뭐라고 이제 그 설명을 덧붙이셨냐면 구사는 총불명야라 하셨어요. 그 총명하다 할 때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총명해.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게 총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총이 이제 귀 밝을 총자인데 귀가 밝지 못하다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건 무엇이냐? 불안과 불신인 거죠. 그래서 구사의 스토리는 좀 슬픕니다. 예. 다음 9호 혈육회쾌 중행무구. 혈육은요, 이게 풀인데 쇠비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름나물하고 쇠비름은 달라요. 쇠비름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말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마치현이라고는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치현 한자로 쇠비름. 비름나물은 그냥 풀처럼 생겼는데요. 쇠비름은 요거보단 조금 작아요. 실제 사이즈는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통통하고 돈나물 아시나 모르겠어요. 돈나물 같은 느낌이에요. 물로 가득 차 있고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누르면 짓눌러지고 물기가 이렇게 틱 나오면서 이렇게 쉽게 부스러지는 거죠. 그래서 혈육을 혈육을 막 베내는 거예요. 탁 잘라버려요. 그런데 얘는 질긴 나물이 아니니까 엄청 잘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9호는 이 아까 이제 하나 남은 음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혈육인 거예요. 얘를 이제 잘라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군주고 하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잘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르긴 자르는데 선생님들 풀밭에서 이렇게 좀 거닐어 보시면 그 풀에 아침에 이렇게 풀들이 이슬에 젖어 있을 때는 자기도 젖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호가 약간 그런 거예요. 혈육을 자르긴 자르는데 사실은 구호가 좀 젖어 있어요. 혈육의 음기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혈육을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음기가 많은 식물이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으면 젖게 되고 이렇게 말려도 안 마른다. 마르기 전에 썩어버리는 거죠. 그런 애라서 이 구호를 사실은 이미 좀 물을 들여놨어요. 그래서 결국 자르긴 잘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중행, 이 자르는 게 중행이잖아요. 중도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무구가 허물은 없게 돼요. 그래서 잘랐으니까 허물은 없게 되는데 공자님이 뒤에 설명을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이것이 빛나진 않는다. 이 중도를 빛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구호가 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왜냐 밑에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신하들이 있잖아요. 안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으로는 얘를 예뻐해. 음양이잖아요. 여기도 아까 여기서 음양도 있었지만 요 가까운 애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으면 음양이 비하다고 해서 나라를 빗자 써서 왜 친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 구중궁궐에서 자기가 너무 아끼는 후궁이 있었어. 이 상육이 후궁 같은 거죠. 구호가 총애하는 후궁. 근데 이 후궁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맨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 저 후궁을 멀리하시라. 이러면 그러긴 싫은데 이제 하도 신하들이 간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내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행을 행해서 허물을 없애긴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중도를 빛내지 못했다. 미광이라 이렇게 공자님이 부르셨습니다. 상육을 보면 무호 종유흉. 이건 이제 육효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상육은 지금 이제 아까 괴사를 생각해 보시면 왕정에서 지금 양우 왕정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두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상육이 거기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자기 그 변명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잘 될 줄 알아? 저는 약간 사극에서 봤던 장희빈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무호. 요게 무호입니다. 호령하지 마. 호령해봤자 넌 소용없어. 끝. 넌 흉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육호입니다. 그래서 이 퀴께를 보시면 이제 그냥 딱 보면 간단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육효를 떼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떼냈다 한들
마음이 젖어 있어. 요거를 이해를 하는, 요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 구호의 마음이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호가 그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정말 아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바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유유왕 괴사의 끝에서 그걸 실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말 나아갈 바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미련, 자기 마음의 안에 있는 이 음의 세력과 가까이 지냈던 때의 알콩달콩함, 그거를 미련 없이 딱 떼버려야 한다. 이게 나아갈 바구나. 겉으로 이 세력을 몰아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요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크게 여기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